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은 진동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브리핑할 내용은 도시주택국 소관 2035 평택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박상입니다. 대한민국 신성장 경제신도시 평택건설을 위하여 추진적인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순서는 우선 2035 평택도시기본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주택건설 동향 등을 통한 우리시 인구의 변화에 대하여 설명드리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는 기수립된 2020 평택 기본도시 계획의 목표 연도 들어와 급변하는 여건 변화 및 미래생활을 반영하기 위하여 2035 평택 도시건계획 수립을 하고자 합니다. 2016년 5월 2035 평택 기본 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하여 5월 8월 사이에 주민 간담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월부터 10월 두 달간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계획단을 운영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 평택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도록 노력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5 평택 도시기본계획은 여건 변화를 반영, 신성장 경제신도시 및 국제화 중심도시로 되어갈 수 있는 기틀 마련과 효율적인 토지 이용 계획 수립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성장관리 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경제 자연이 조화로운 시민의 도시 평택이라는 도시 미래상과 함께 도시 균형 발전, 산업물리 기능 강화, 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 인프라 확충, 기후변화 적응, 시민의 건강을 위한 주거환경 조성, 소통 중심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5개 핵심 이슈 18대 추진 및 58대 실천 전략 수립을 통해 도시기본계획을 구체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평택의 개발 수요를 유연하게 반영하고자 계획 인구를 120만 명으로 설정하고 그에 따른 개발 가용용지 즉 시가용지 기정 103.939 제곱킬로미터보다 14.3195 제곱킬로미터 증가한 118.258 제곱킬로미터로 계획하고 시가와 이용지를 기정 48.546 제곱킬로미터보다 3.123 제곱킬로미터 증가한 51.579 제곱킬로미터로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3개 시군 통합으로 3개 상권으로 구분된 도시공간 구조에 대하여 1도심, 1부도심, 3지역 중심으로 개편, 고덕 신도시를 중심으로 하나된 평택을 만들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홍해권 시대를 대비하여 안중지역을 강력한 보편적으로 설정, 인구 계획을 현재 인구의 3배인 36만의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35 평택 도시규모의 안중 계획 인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시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 가용지 확보 등을 위해 기본계획상 계획 인구의 증가 또는 증가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의 인구계획은 목표 연도에 계획 인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각 개발사업, 정책사업 등을 계획하는 것으로 실제 인구와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기본계획상 인구계획은 시위 규모가 확대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우리는 기수립된 2020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계획을 86만 명으로 설정, 2017년 1월 말 기준으로 50.9%, 각종 사업의 중공이 지날 경우 2020년에는 88.9%의 달성에 예상되겠습니다. 더불어 최근 113 부동산 대책과 미국 금리 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토통보 자료 등을 인용했을 때 2015년 대비 2016년 주택건설 인허가 및 착공 분양 실적을 분석하면
경기도, 수도권 등 전국적으로 실적이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 평택시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활발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88.5%의 높은 분양률 및 악성 밀명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0%로 타시군에 비해 과잉무비 우려는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17년 말 승인을 목표로 추진 중인 2035 평택 도시개발계획상 계획인구를 120만으로 설정했던 말씀도 드립니다. 추후 도시기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기반으로 공원, 녹지 기본계획, 도로 정비 기본계획,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 하수 정비 기본계획, 경관계획 등 개발 변경에 사용하는 각종 계획을 정비하여 계획인구에 걸맞는 도시 인프라가 확보되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정성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35 평택시 번개 수립에 관련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언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질문하실 언론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경인읍 김정우 부장님 말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우리 언론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서울시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줄고 있는 실정은 실적으로 이제 주택 젊은 친구들의 그 주택난이 지금 이제 참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경기도로 지금 유입되고 있다는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인구가 지금 좀 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지금 인프라 구축이 잘 돼 있어. 시는 그 주택 수요가 많이 예상고려 돼서 그 인구가 늘어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 시설을 확충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와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반 구성을 하게 되면은 인구가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47만이라고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 시가. 네. 지금 한 9만 정도, 예, 2020년까지 한 79만 정도, 한 88%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인구가 지금 안 늘은 이유는 기본적인 건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요새 근제 민간개발 사업이 지금 더디게 가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미군기 이전이 2008년까지 연기됨으로 인해서 미군기 이전에 따른 그 인구가 지금 줄고 있는 아직 안 왔고요. 이러한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인구가 지금 뭐 우려하는 언론께서 우려하는 그러한 인구가 지금 도래가 안 됐는데 그런 게 될 경우 같은 경우는 인구는 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인구에 대한 거는 이제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언론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사실은 인구 배분이라는 게 여러 가지 지금 이 도시기본 계획 자체가 인구가 무지하게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 사안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언론께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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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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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뭐 저출산도 아까 말씀하셨고 했는데, 네. 근데 이 기본 계획 안에는 산업화에 관련된 기본 계획은 안 돼 있네요. 아닙니다. 지금 이게 2035에는 실질적으로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본 계획 자체에는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전체적인 모든 인프라부터 모든 게 다 반영이 된 겁니다. 네. 네. 방역버스의 그 연대 방안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방역교통버스가 오산까지만 내려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단편적인 거고요. 사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늘 거는 지금 이제 돌면서 보면 이제 동부외도로도 지금 이제 개설이 될 거고 저희들이 이제 그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는 그 교통 체계가 그 교통망이 동서 남북으로 지금 실적으로 무지하게 좀 잘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뭐 그게 지금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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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는 지금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민간개발 사업하면서 실적으로 늘어나는 거는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다른 지구에 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7%에 대한 지금 분양률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좀 다른 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미분양률이 지금 사실은 많습니다. 왜 그런 원인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에서 경기도에서 평택으로 오는 게 여러 가지 교통망이라든가 이게 좋기 때문에 지금 젊은이들이 지금 사실은 주택 구입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그런 인구가 지금 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모종 국제 신도시가 이제 2020년까지 지금 계획이 돼 있지만 그거에 연계돼서 같이 광역교통 체계도 버스도 내려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SRT도 지금 개통이 돼서 그거에 연계된 광역교통 체계가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 더불어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구의 어떤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까지의 광역교통버스가 지금 협의 중에 있으시다고 하는데 그게 가시권으로 가시화되려면 얼마나 기다려요? 그래서 그거는 저 교통행정처에서 추진하는 거라 시기는데 지금 현재 많은 부분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예, 지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국토부 찾아가서 통계를 예.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 그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기울과 김태기인데요. 왜 이게 2035에 보면 서부권만 이 인구가 배분이 거의 다 80%가 다 돼 있는데 36만? 그 정도 돼 있는데 왜 이 북두권이나 이쪽 그 남부권에는 왜 배분이 왜 그거 있어요? 이거 방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뭐 시장님이 그쪽 출신이라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110만에 대한 거는 사실 1도심, 1부도심을 지금 이제 설정을 했습니다. 당초에 이제 우리가 저길 통해서도 저번에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게 지금 실적으로 36만이 지금 이제 3배 정도 저쪽 서부권용으로 지금 이제 배분한 것 때문에 뭐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이제 우리 김대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또 반한 얘기입니다. 왜 굳이 이쪽 동북권에 대한 거를 84만으로 했느냐, 너무 집중적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건 좀 상정된 얘기인데요. 사실은 우리가 일부도심, 1부도심이라는 자체는 왜 이렇게 설정을 하냐면은 그 도시를 하나가 크게 우선 설정을 해서 잘 인프라 구축과 모든 게 이루어져서 그 이후에 거기에 인구가 차면은 또 그다음에 이제 36만인 평야 경제 자유역인 그쪽으로 또 이제 또 인율이 채울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도심, 1부도심으로 지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굳이 거기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36만 한 거는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네. 네. 예.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아침에도 이제 제가 우리 이제 담당 과장들하고도 얘기를 좀 했는데요. 사실은 오늘 아마 조선일보에도 아마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35층을 제한하고 뭐 외국에서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 대한 거는 사실은 앞으로 이제 행정 자체가 하나의 대부분 주차장은 다 지하로 들어가고요. 대부분 이제 지상에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마당을 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저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에 대한 거는 지금 우리 정세적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거를 몇 프로라고 지금 하선 단정지을 수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근데 가이드라인은 지금 현재 우리가 보통 220 정도, 그 다음에 200에서 220인데 지금 이제 도시 지금 막 나가 있는 게. 근데 그거는 여건에 따라서 좀 변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여기서 우리 가이드라인이 몇 프로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런 용인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스카라를 주기 위해서 뭐 지금 용적률을 좀 뭐 상향하고 하향하고는 부르는 그런 용인은 있습니다. 가용용지는 우리 조식 과장이 잠깐 조금 말씀 좀 드리죠.
시가 예정 용지가 좀 뭐 기존에 이제 그 2020 때는 시가 예정 용지였던 게 사업이 승인이 나가면 이제 시가 용지를 가는 거고요. 실제 이제 북부 권역하고 이제 주로 이제 서부 권역에 이제 여기 보면 평택한 대우도시 주변으로 그 시가 예정 용지가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승인이 돼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면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저희가 권역별로 지금 서부 쪽하고 북부 쪽, 남부 쪽에 그리고 시가 예정 용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도시기본계획상 뭐 도면에 관리를 해서 도면에 표시가 됐었지만 현재 물량 관리이기 때문에 120만에 맞는 저희가 지금 그 토지 시가 예정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승인이 된 후에 구체적으로 면적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에 그 선착한 주변 현덕 쪽에서 216평 시가 예정지가 있죠. 네, 있었습니다. 지금 그거 어떻게 그래서 그거 설명을 좀 드리면 예전에 그 항해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해서 저희 660만 평의 저 항해경제자유구역을 했다가 축소되면서 이게 이제 2020 때 일부 이제 대우도시가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우도시를 이번에 그 10만 정도 인구 배분을 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토지를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승인이 돼야 됩니다. 216만 평 그럼 그거 줄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적으로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대우도시 인구 10만 명에 대한 부분은 그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럼 몰라서 여쭤보는 네. 건데요. 시가 그 보존용지가 축소가 되는 것이 국토부 승인 사항이에요.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도부하고 상관없이. 예, 그리고 이제 도시기본계획에는 시가 용지, 시가 예정용지, 보존용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그 추진으로 세웠던 2020 도시계획하고 이번에 세운 거 네. 2035 도시계획의 차이점 크게 몇 가지로 나눈다면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은 지금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급격히가 변하는 평택 유상에 따라서 이제 그 정책 방향과 도시행을 반영한 그 미래사항은 사실은 이제 직성을 우려해서 1도심, 3부도심, 3지역 중심 공간 체계 공간을 말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2035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지금 주민 간담회, 뭐 이제 설문조사, 그다음에 뭐 공청회 등을 통해서 이제 그 평택 시민의 미래를 담고자 하는 미래상을 좀 설정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일중심 규모 있는 개발 가능한 도시 기능이 활발한 지역에 부가적 기능의 그 지속적 강화로 파급력 및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할 수 있도록 1도심을 결정했습니다. 그다음에 환영해권의 그 중심인 그 안중 지역을 강력한 1부도심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지역 특성을 고려한 그 3개 지역 중심 공무원책으로 이제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 자체가 그 승인될 경우에는 이제 부족했던 이제 그 인구, 계획 인구 및 그 이제 개발 용지가 이제 확보된다는 전제, 물론 이제 승인이 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함에 따라서 이제 그 지역 체원한 및 그다음에 각종 개발 사업이 이제 사실은 단계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경기 남북권역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그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서 이제 황해권역 국제와 중심지로서의 도시 위상을 확립할 수 있다는 거하고 좀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네네. 네. 예, 지금 이제 요 시민계획단은요 이치적인 겁니다. 예, 예, 지금 없어 해체됐습니다. 그거를 한 세 가지 말씀드린다면 시민의 그 쉽게 말해 요구사항이겠죠. 네. 시민들의 의견을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민계획단에서는 이제 그 주로 거기서 뭐 결정을 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 시민계획단이 이제 각자가 우리가 한 이제 51명인가요? 51명 시민계획단을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그 조별로 나눠가지고 거기서 나온 안과 그다음에 지금 공청회, 그다음에 그 우리가 읍면동에 저기 300권을 돌면서 지금 현재 또 의견을 또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렴한 여건을 다 반영해서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절차가 또 남았습니다. 저를 이제 의회에 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의회 보고한 이후에 또 이제 그 도시계획위원회 또 결정을 또 받아야 되고, 또 경기도에다가 또 이 안에 대한 건 상정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예. 네네.
요거는 2035기에 보면은 이제 그 도심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그 연계된 인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지금 다 반영이 된 겁니다. 예.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게 되겠습니다. 2035라는 자체는 사실은 이제 도시의 어떤 그 균형 측면이든가 도시의 어떤 그 발전상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2035에 다 발전 앞으로의 우리 시가 물론 이제 우리 시가 120만이라는 자체가 꼭 뭐 120만이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도에 가서 이제 협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기 때문에 왜 110만을 자꾸만 강조하느냐면요. 이제 우리가 그 큰 호재를 맞았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인구 배분이 안 되면은 사실은 그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인구에 대한 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원도심과 새로 생기는 신도심에 대한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라든가 모든 거는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그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당부 말씀 네. 하나 드릴게요. 도시 주택 업무가 지자체의 어떤 미래를 자원을 중요하게 하고 예. 성장과 신성장과 전략 사업도 있으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실상 주거비 개발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이제 이게 정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행정 정책이 이제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추진을 해야지. 일관성 있게 추진이 안 될 경우에 그에 따른 피해 수익금도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사실 저희들이 이제 그 5년마다 재정비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서 지금 뭐 담은 비전을 몇 달에 따라서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앞으로 20년 후인데 사실은 여건변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5년마다가 재정비를 통해서 그 여건에 맞게끔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히 그 시대에 따라서 그다음에 뭐 그게 사실은 이제 도시계획 자체가 어떤 분은 뭐 정책적으로 뭐 바꿀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시대 흐름에 그다음에 그 환경의 변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충분하게 그 재정비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으로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더 계십니까? 질문하실 분이 더 안 계시면 오늘 브리핑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